예, 시장을 이겨라. 오늘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그런가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한 날입니다. 두 가지 큰 이슈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시장은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연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니 뭐 잔치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정상회담 있는 날인데 물론 뭐 관련은 없겠습니다만 오늘 또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2천억 달러 관세 부과를 천명을 한 상황이어서요. 코스피가 2,300을 다시 좀 내주고 땡기고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조금 후퇴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까? 네.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리바운드가 좀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동안 계속해서 증시에 상승을 제한했던 이 무역 전쟁이란 이슈가 이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 관세 인상 발효 10% 관세율로 24일 결정을 했지만요. 저희가 예상했던 25%보다는 훨씬 더 관세율이 낮아졌고요. 품목 같은 경우에도 뭐 고기술 고부가가치 기술이 있는 그런 IT 부품들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시켰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시점은 빨랐으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25%랑 10%의 관세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0% 같은 경우는 EPS 한 3% 조정 가능하고요. 25%를 부과할 때는 7, 8% EPS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들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완화될 거다라고 볼 수 있고 PC 물가 상승 효과에도 10%일 때는 한 4bp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25% 하면은 8bp가 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불확실성 완화로 인해서 이번 관세 인상 부과가 오히려 안도 요인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이제 고관세율인 25% 부과 가능성을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내년도까지는 이 무역 분쟁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이제 2천억 달러 관세를 부과했는데 우려했던 악재가 이제 반영됐다 시장은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시장은 좀 눌려 있는 상황이고 어제는 이제 외환 시장에서 원화가 굉장히 약세로 갔어요. 오늘도 2원 가량 오르니까요. 원화는 약세입니다. 1,128원인데요. 어제 외국인들은 또 사실은 팔진 않고 샀어요. 외환 시장이 무역 분쟁 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인지 환시 동향 좀 알려주세요. 네, 외환 시장도 역시 이제 달러 강세 흐름이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이제 곧 진정이 될 거다라는 게 저희의 뷰입니다. 세 가지 요인입니다. 말씀드린 무역 분쟁 이슈 1달락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고요. 두 번째는 유로화 경제 지표 계속해서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고 서플라이즈 인덱스도 기준선 0을 상회를 했기 때문에 이 유로화 경제 지표 호조가 결국엔 달러 강세 진정을 견인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물가 상승률 둔화입니다. 9월 FOMC 회의 앞두고 있으나 점도표가 크게 상향 조정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물가 자체도 유가 기저 효과로 인해서 3분기부터는 이제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는 달러 강세 진정으로 인한 외환 시장 안정화 흐름 예측하고 있고요. 또 달러 강세 진정으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흐름이 9월부터는 좀 보일 수 있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사실은 무역 전쟁 얘기 때문에 우리 원화가 이렇게 10원까지나 오를 일은 아니었는데 심리적인 부담들이 좀 있었고 실제 달러 매수가 조금 있었답니다. 그게 이제 가세하면서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는 건데요. 예, 오늘은 어제보다는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자, 무역 분쟁 얘기는 뭐 그 정도 하고 뭐 일단은 큰 흐름들에서는 더 이상 악화가 되는 경로는 아니고 오히려 해결 기미를 보인다고 하셨고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도 이제 이슈가 좀 됐었고 관련주가 올랐다 밀리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재계에서 함께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4대 기업뿐만 아니라 뭐 여타 기업들도 그런 것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는 개연성들은 뭔가 기업별로 있을 것 같아요. 경협주 그러면 어떨까요? 네, 일단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접근을 잠깐만요. 지금 이제 현장 화면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순안공항인데요. 벌써 도착을 했나 봐요. 네, 평양 아닌가요? 예, 평양
저거는 이제 지금 대통령 전용기는 아닌 모양이고요. 8시 40분에 도착했으니까 10시쯤 도착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각 평양의 순안공항에서 이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이 나와 있네요. 마침 경협주 얘기할 때 현장 화면이 들어와서 잠깐 봤습니다. 이어주시죠. 네. 네, 일단 경협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모멘텀이 가장 이제 피크를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경협주에 대한 테마는 10월까지는 좀 지속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일단 9월 지금부터 시작하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또 10월, 11월에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가 모멘텀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남북 경협주는 밸류에이션으로 따져서 뭐 가격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대감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멘텀이 얼마나 더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고, 아직 10월까지는 모멘텀이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주가가 올라올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간간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는 철강이랑 이제 건설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종 같은 경우는 가격도 좀 낙폭이 과대했던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요. 두 번째로는 3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되는 펀더멘털 요인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철도라던가 뭐 인프라 쪽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갈 거기 때문에 철강, 건설, 그리고 소재, 뭐 시멘트 이런 쪽 먼저 우선적으로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뭐 소재 쪽에서는 시멘트, 뭐 철강, 건설 이런 업종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 주목할 변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추가적인 2천억 달러 관세 부과에 대해서 중국 반응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중국도 더 이상 밀리면 안 된다는 분위기여서 그 반응 좀 봐야 되고, 다음 주 또 미국의 FOMC가 있는데요. 이런 변수들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FOMC 같은 경우는 점도표 내년도 상향 여부인데요. 지금 물가 흐름을 봤을 때는 점도표가 뭐 상향 조정되기는 좀 어렵다. 특히 6월 달에 한 번의 상향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는 기존의 점도표를 유지하는 것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이어서 시장에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9월 27일부터 28일 워싱턴에서 진행이 될 미중 간의 장관급 회의,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27일에서 28일로 날짜가 확정이 되지는 않았으나 이때 이제 중국의 반응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돌발 변수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게, 일단은 10% 관세 인상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은 내년도 카드이기 때문에 잠시나마 소강 국면 진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추석을 맞게 되는데요. 두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연휴 동안에 악재가 나와서 밀릴 위험이 있는 반면에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 호재가 나와서 또 올랐을 때 위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추석 연휴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전략 마무리해 주세요. 네, 저희는 일단은 추석 연휴 이후는 시장이 조금 더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리 매수하는 전략 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그런 이벤트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돌발적으로 시장을 누를 만한 악재는 조금은 지나갔다. 그래서 폭풍이 좀 지나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테마별로는 뭐 6개 정도가 좀 계속해서 뭐 돌아가고 있는데, 남북 경협주,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중국 관련 소비주. 그래서 이 관련 업종 중에서 좀 가격이 저렴한 종목들을 미리 담아 가시는 전략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시장을 이겨라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과 함께 또 이 시각 점검해야 될 변수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조금 전 평양 순안공항의 이제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나오고 있죠. 예, 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들이 8시 40분에 서울공항을 출발했고요. 예, 문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을 했다는 자막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서 조만간 이제 원래 이제 10시 도착인데요. 10시이기 때문에 아마 도착을 이제 막 하는 그런 상황들로 보이고요. 예. 저 비행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 이 의장들이 나와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나올 것이냐, 김여정 부부장은 일단 나와 있다는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예, 계속해서 현장 소식들 전해드리겠고요. 또 주식시장에서의 반응도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